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절골술, 근위경골 절골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 멀리서 달려온 친구가 있어요. 발이 엄청 짧아요. 많이 숏다리인데요. 너무 숏다리라서 무릎이 아프대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죠? 선웅아 안녕.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손을 들어주세요. 선웅아 안녕. 자, 우리가 오늘 알아볼 무릎 절골술인데요. 절골술은 이름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냥 절골술은 그냥 뼈를 일자로 만들어주는 수술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름을 일자다리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름이 좀 무서워요. 영어 이름 자체가 오스테오토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뼈를 친다고 해서 절골술이라고 하는 거고 예쁘게 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벌려주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어놨죠. 제가 옷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알아보고 지연나사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이걸 잘 붙는 방법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골면을 개방할 때는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갭 오프닝이라고 해요. 갭, 간격이죠. 간격을 벌려주는 거, 개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요, 절골면을 벌려서 목표한 각도, 밀리미터, 길이를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갭 오프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벌릴 것인가 라고 할 때 먼저 핀을 넣어요. 가이드 핀을 먼저 강선을 넣어요. 여기서부터 절골선이라 그래요. 절골선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쭉 넣어요. 여기까지 넣었죠? 여기까지 넣어요. 여기는 뒤쪽 라인일 거예요. 여기까지 다 넣으면 다 부러지니까 이쪽 라인까지 뒤쪽이 아마 여기까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넣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벌려야 되는데 어떻게 벌릴 것인가. 그래서 이런 방법이에요. 3 치즈가 아니에요. 기구가 이게 특이하게 좀 생겼어요. 그냥 막대기예요. 뾰족하게 생겼어요. 옆에서 보면은 앞에 뾰족하게. 그래서 요거를 넣는 거예요. 넣어서 여기다가 3 치즈니까 3개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개, 2개, 3개, 1개, 2개, 3개 넣은 거예요. 이렇게 넣게 되면 당연히 볼록하니까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서너 개까지 쓰기도 해요. 3, 4개의 치즈를 이용해서 벌려준다. 근데 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천천히 벌려줘야 돼요. 그랬을 때 외측 피질골 골절 및 2차적 관절 내 골절을 방지합니다. 자, 너무 심하게 넣게 되면 여기에 골절이 생겨요. 골절이 타입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골절의 타입, 이렇게 가는 타입 1 골절, 위로 가는 타입 2, 밑으로 가는 타입 2, 위로 가는 3까지 골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골절이 안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넣어야 돼요. 자, 일단 천천히 가지고 넣었어요. 벌렸거든요. 그래서 3 치즈를 빼요. 빼고 나면은 여기는 약간 벌어져 있어요. 여기는 거의 닫혀져 있을 것이고 여기는 약간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약간 벌어져요. 굵은 게 3개가 들어왔으니까 좀 벌어져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라미나 스프레더 벌려주는 기구.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또 라미나 벌려주는, 척추할 때 벌려주는 기계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넣어서 쭉쭉 생겨서 벌려주는 기구예요. 그러면 여기를 쫙 벌려줘요. 벌려주게 되면 이게 벌어집니다. 여기는 많이 안 벌어지고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치즈를 뺀 다음에 본격적인 절골면을 벌려야 되는데 술전에 계획한 각도가 있겠죠. 밀리미터 7mm를 벌려야겠다. 그럼 7mm만큼 벌려주는 거예요. 계획했던 만큼 개방을 해주는데 이게 벌려주고 난 다음에 스포레도 벌려주고 난 다음에 얼마나 벌려졌는지 잘 확인하려고 하면 자가 있어요. 약간 야들야들한 그런 플라스틱 자를, 움직이는 자를 이용해서 딱 대봐요. 대보면은 7mm 벌어졌구나 라고 할 수 있고, 안 되면은 금속으로 된 스페이스가 있어요. 금속 막대기 같은 게 있는데 금속 막대기를 안에다가 쑥 넣어보죠. 그러면은 7mm는 7mm 넣어서 딱 들어가는 딱 막대기 7mm까지 벌려주는 거죠.
금속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이 잔은 좀 불안정해요. 안 맞기도 하고 금속이 제일 정확하게 딱 넣으면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6mm면 안 들어가요. 약간 여유있게 7mm면 8mm까지 벌린 다음에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개방을 확인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벌렸어요. 벌린 다음에는 축을 확인해 봐야 돼요. 얼라이먼트 거죠. 얼라이먼트. 우리가 수술방 영상 증폭 장치가 있어요. 시암이라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로 기계적 축을 쭉 확인해 보는 거예요. 대퇴골, 무릎, 발목까지 쭉 이렇게 확인해 보는데 확인해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구가 우리가 지혈을 해주는 봅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 봅이 줄을 이용해서 쭉 넣어서 확인해 봐도 되고 아니면은 또 귀찮긴 하지만 얼라이먼트 로드라고 로드 길거리 로드가 아니라 얼라이먼트 로드 그냥 발목에 차는 거예요. 발목에도 여기 무릎이고 여기는 발목이고 고관절이라고 봐요. 여기다 발목에다가 이렇게 기구를 차고 무릎에다 차고 이렇게 해서 무릎이에요. 옆에서 본 사진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는 뾰족한 거 지우죠. 그래서 이거를 영상 증폭 장치가 여기서 밑으로 찍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쓱 찍어 보면은 아 이제 중앙으로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이 이쪽으로 지나가기도 하겠죠. 이쪽에 지나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목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 사이에 레인지로 바운드리 오게 되면 괜찮은 거죠. 너무 안쪽으로 오면은 절골이 덜 된 거죠. 그럼 더 벌려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축 확인을 잘 해보자. 안 되면 스프레드를 더 올려주고 목표한 각도까지 조금 더 가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길이를 술잔의 길이를 우리 7mm 들어왔는데 7mm인데 여기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좀 더 안 맞죠. 그러면은 8mm, 9mm 더 벌려가지고 이게 여기까지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축 확인을 끝나고 난 다음에 금속판 고정을 해줍니다. 금속판 고정은 드디어 나왔네요. 그래서 금속판 요거 해요. 제가 미리 그려놨죠. 그래서 이 금속판이 종류가 있는데 예전에는 짧은 금속판을 썼거든요. 요즘에는 긴 걸 써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겼죠. 미리 그려놨어요. 이거 토모픽스라고 합니다. 토모픽스. 외국에서 만든 기구예요. 길어요. 그래서 요거 만든 다음에는 골절이 잘 안 생긴다 그러죠. 그래서 이 토모픽스 말고도 또 국내에서 만든 비슷한 그런 플레이트들이 있어요. 금속판은 플레이트라고 그러죠. 이런 플레이트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략적인 거는 이렇습니다. 위에 구멍이 4개, 밑에 구멍이 4개예요. 그래서 위에 구멍은 A, B, C, D라고 하고 밑에는 1, 2, 3, 4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 이렇게 표현을 해서 4개를 구분을 한 거죠. 이 녀석을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가 전내치게 넣죠. 측면에다가 쭉 넣어줘요. 쭉 넣어서 우리가 경골 간부죠. 여기 경골 간부랑 여기랑 딱 맞게끔 모양이 맞게끔 싹 이렇게 평행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딱 모양이 예쁘게. 그리고 또 스페이스 볼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죠? 스페이스 볼트.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끼워 넣는 거예요. 이게 왜 쓸데없이 끼워 넣느냐? 볼트를 끼워 넣게 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금속판과 뼈 사이에 공간이 생기도록 해줘요. 이 금속판이 들어가서 이 녀석이 볼트가 들어가서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 있으면 이것 때문에 여기가 좀 떠요. 완전히 달라붙으면 너무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 충격 흡수를 못 받고 약간 떠있는 게 좋아요. 약간 떠있는 게. 그래서 약간 뜨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또 이게 없으면은 밑에 이것도 없게 되면은 이게 없으면 막 돌아가요. 축을 좀 잘 잡아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금속판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돌아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우리가 스페이서 볼트라고 한다 그러죠. 공간을 잡아주는 볼트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위부에 고정을 해주는데 근위부에는 구멍이 3개예요. 3개죠. A, B, C. 앞에서 봤을 때 그리고 옆에서 보면 이 구멍이 겹쳐져서 이렇게 보이겠죠. A, B, C를 넣어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잠김나사. 또 적어놨어요. 락킹 스크루. 잠김.
잠김 나사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정을 해줍니다. A, B, C 고정을 해줘요. 근위부 3개를 먼저 잠김 나사를 고정해주고, 그리고 원위부의 가장 밑쪽은 여기 되겠죠. 여기다가 일시적으로 지연 나사를 삽입합니다. 지연 요거예요. 또는 늦추는 그런 지연, 그런 것도 있죠. 뭔가 왜 자꾸 이렇게 일을 지연시키는 거야? 할 때 지연. 그리고 또 라그, 이걸 영어로 라그 스크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고정을 해서 뭔가 박아주는 일시적인 역할이에요. 그걸 우리가 라그 스크루, 지연 나사라고 하죠. 일을 좀 늦게 해주지만 뭔가 고정을 임시적으로 해주는 것을 지연 나사라고 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연 나사의 목적은 요거를 우리가 지연 나사가 여기를 넣어요. 여기를 넣는데 이렇게 스크루를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 넣었다 해요. 스크루가 3개 넣으니까 하나, 둘, 3개를 넣었어요. 이게 너무 위쪽에 걸렸어요. 너무 이쪽으로 그리면 안 돼요. 평행하게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평행하게 가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스크루의 방향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원래는 잠김 나사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연 나사를 할 때는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놔요. 지연 나사, 지연. 약간 밑으로 해줍니다. 방향을 밑으로 약간 원위부 쪽으로 해서 지연 나사를 넣어주는데, 그래서 원위부의 가장 위쪽이에요. 1번 홀에다가 지연 나사를 놔요. 여기 1번 홀이 지연씨입니다. 지연씨. 이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지연씨 계시나요? 꽤 많이 계시고. 그래서 여기다가 지연씨를 넣습니다. 넣게 되면은 이거를 쭉 당겨줘요. 여기가 절골을 했거든요. 절골을 한 면을, 밑에 있는 면을 쭉 당겨주는 거 있죠. 쭉 당겨줘요. 쭉 당겨주면서 이 면이 붙여져요. 그러면서 여기가 벌어진 면이, 여기가 벌어져 있거든요. 이 벌어진 면이 여기가 닫혀요. 여기가 골절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걸 하게 되면 골절선이 없어져 보여요. 이미 없어져 보이는 거죠. 신기하다 그러죠? 그래서 지연 나사를 놓고 나면 이 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약간의 골절선이 있다 하더라도 지연 나사를 잘 당겨주게 되면 원위 골편이 금속판으로 당겨져 가지고 금속판의 탄성을 이용해서 외측 피질골의 경첩 부위, 약간 금이 간 부위를 경첩이라고 그래요. 경첩 부위를 압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깥쪽에 안정성이 생기고 이미 약간 나 있던 실금 같은 것도 없어져요. 지연 나사가 좋은 거죠. 지연 나사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는 라그 스크루였지만 콜티칼 스크루, 피질골이에요. 피질골. 콜티칼은 피질골이에요. 피질골 나사 스크루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원위 잠금 나사의 방향은 원래 이쪽인데 약간 위쪽으로 해서 고정을 해주는 거죠. 너무 과도하게 근데 쪼이면 안 돼요. 너무 심하게 쪼이게 되면은 적당히 해야 돼요. 너무 심하게 쪼이게 되면 오히려 여기 경첩 부위에 골절이 생겨요. 적당하게만 해도 수술은 잘 되거든요. 조심해서 쪼여야 됩니다. 조심해서 잘 쪼여야 돼요. 그 다음에 금속판 고정을 해주는데 마지막 원위부는 3개는 지연 나사가 박혀져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주죠. 고정을 해줍니다. 자, 원위부는 잠김 나사예요. 잠김 나사로 고정을 해줍니다. 근데 또 여기에 원위부에 이것도 빼야 돼요. 여기도 이게 스페이스가 있거든요. 이것도 빼줘야 됩니다. 빼주고 그 다음에 잠김 나사로 고정해줘요. 자, 이게 이거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스페이스를 잘 빼주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고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일시적 지연 나사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제거해줘야 돼요. 이걸 먼저 또 해야 돼요. 이걸 먼저 스페이스를 빼고 여기다가 또 스크루 달아줘요. 지연 나사 요거 있는 걸 요걸 빼줘야 돼요. 요걸 빼줘요. 지연 나사를 빼주고 다시 원래 위치대로 맞게끔 넣어주게 되면은 잘 들어갔죠. 그래서 그거 넣을 때도 이 방향이랑 원래 지연 나사 이쪽이었잖아요. 이쪽이랑 다르게 원래 락킹 스크루 위치 방향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고정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죠? 4개 다 끝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아주 쉬워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금속방 고정했고, 지연나사도 알아봤고, 이제 뼈 잘 붙는 방법 좀 알아볼 거예요. 효과적인 골결합이라 그러죠. 그 절골수로 뼈가 잘 붙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임상 결과와 관절 운동의 영향이 좋아서 안 아프다 그러죠. 안 아프게 난 만족도가 높다. 안 아프고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또 관절 운동을 해보니까 걷고 계단 내려가고 좀 살짝 좀 이렇게 많이 걸어보고 뛰어봐도 괜찮더라. 그리고 또 구부린 것도 괜찮더라. 펴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뼈가 붙는 게 중요해요. 뼈가 안 붙으면은 뭔가 계속 불편하고 아파요. 뼈가 잘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 성공 여부의 가장 큰 결정인자가 골결합이에요. 뼈가 붙는 거예요. 뼈 힐링이 제일 중요합니다. 뼈가 안 붙으면 일단 아파요. 바깥쪽도 아프고 여기도 아파요. 다 안 붙어있으면 다 아프겠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물어봐요. 왜 자꾸 안쪽이 아프냐 물어보시는데, 뼈가 안 붙어서 그래요. 뼈가 안 붙어서 그렇기 때문에 뼈가 붙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1년 걸리신 분도 있고 2년이 걸린 분도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제가 열심히 하고 뼈 붙을 때까지 노력을 하면 된다 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거든요. 뼈 붙을 때까지는 아파요. 하물며 손가락 부러져봐요. 손가락이 금이 가도 손가락뼈, 발가락뼈도 마찬가지거든요. 발가락뼈 붙는데도 6개월이 걸려요. 다 붙을 때까지. 그때까지 좀 아파요. 찬바람 불면 아프고요. 좀 뛰면 아프고. 손가락도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제일 안 아픈 발가락이 새끼발가락이거든요. 체중이 안 가니까. 그 하물며 조그만 새끼발가락도 6개월 정도 지나야 좀 덜 아파지고요. 1년 정도 지나야만이 내가 뛰고 운동했을 때 통증이 없어지거든요. 제일 안 아픈 새끼발가락이거든요. 하물며 무릎은 어때요? 중심 체중 이쪽으로 다 지나가기 때문에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근력 운동 열심히 하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자, 여담이고, 가장 중요한 곳은 바깥쪽에 피질골 부위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딱 붙어 있으면, 이게 여기가 좀 안 붙어 있어도 안 아파요.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붙어 있으면 향후 보행을 했을 때 계단 내려가거나 살짝 뛰어봤을 때 잘못하면 골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피질골을 잘 닫아줘야 됩니다. 이게 수술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그래서 금속판 고정할 때 지연나사를 잘 써야 돼요. 이 지연나사를 잘 써야만이 여기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닫혀야만이 뼈가 잘 붙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다 관계가 있는 내용이에요. 갑자기 뼈 잘 붙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이 지연나사가 라그 스크루, 콜티칼 스크루가 중요하더라 라는 내용이 되겠죠. 방향. 금속판 앞방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또 환자분들이 또 다른 우리 의사 동료분들께서 물어보시는 게, 금속판 나사의 방향을 어떻게 하시나요? 방향. 제가 봐서는 방향이 상당히 중요해요. 방향이 이쪽으로 가면 좀 안 좋고, 평행하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평행하게 가면은 제일 안정적이 되는데, 이 모양이요. 이 모양이 너무 이렇게 돼 있거나 하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된 분들 있죠. 뼈의 모양이. 그러면은 금속판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금속판을 가면. 그러니까 이 모양이 안 나와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위로 못 가고, 위로 못 가는 거죠. 이렇게 가서 금속판의 길이가 짧아지죠. 밑으로 가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뼈의 모양이 상당히 중요해요. 뼈의 모양이 상당히 중요하고, 모양에 따라서 이 모양이 안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뼈의 모양이 중요하다. 하지만 최대한 맞춰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길이가 중요해요. 길이가 이까지밖에 안 들어가면 좀 불안정하고, 이까지 좀 충분하게 많이 들어가면은 안정성이 있더라라고 하죠. 자, 그래서 네 측면의 뼈와 금속판의 간격도 중요해요. 너무 멀어지면 안 되고, 너무 좁아져도 안 되고, 적절한 간격을 잘 유지해주고, 바깥쪽에는 지연나사와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해서 압박을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잠깐 요약해 볼게요. 자, 금속판 고정 잘 돼주고요. 그래서 지연나사 잘 써가지고 매치 압박 잘 해주고, 그리고 여기 스크루 방향들 예쁘게 잘 봐가지고, 길이도
적절하게 길이를 길게 해서 압박력을 높여주게 되면은 여기가 일단 바깥쪽이 안 아파지고요. 약간 한쪽이 아픈 거는 제가 열심히 하고 근육 올리고 하게 되면 뼈가 빨리 붙겠죠. 뼈가 빨리 붙으면은 한쪽도 안 아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약 다 했어요. 너무 쉽죠? 자, 이해 안 되신 분들은 한번 손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나요? 오늘은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조금 영상을 봐주시고 이해 다 되셨다 하더라도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보고 나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떠나지 말고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절골술 금속판을 살펴보면요, 상당히 황금색으로 멋지게 생겼죠. 실제로 멋있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황금색 금속판을 무릎에 달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튼튼해지는 거예요. 옛날 금속판 상당히 작았는데 요즘에 이렇게 멋있어졌어요. 자, 그래서 구멍은 8개입니다. 위에 있는 구멍 4개, A, B, C, D, 밑에 있는 거 4개, 1, 2, 3, 4에서 총 8개예요.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광선의 위치가 제일 중요한데요. 안쪽에서는 관절변에서 30mm 이상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관절변에서 15mm 정도 내려온 곳에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꼭 맞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후방경사가 요거예요. A인데요. 후방경사인데 요거에 맞추어서 후방경사에 맞추어서 이렇게 유도광선을 2개를 넣어요. 유도광선을 넣어서 절골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 맞춰야 돼요. 안 맞추게 되면 안 되니까 이 유도광선이 A에 맞게끔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요게 A 라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어쨌든 후방경사에 맞추어서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뭐 110도, 120도 정도 된다 그러죠. 여기를 다시 또 이렇게 투프레인으로 쳐주거든요. 경골 조면을 쳐줄 때는 이렇게 이 정도 각도로 해준다라는 거죠. 자, 스프레드로 조심스럽게 벌려야 돼요. 너무 빡 벌리게 되면은 잘못하면 부러진다 그랬죠. 치즈를 빼고 난 다음에는 스프레드로 조심스럽게 벌리자. 근데 이런 스프레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스프레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벌려주게 됩니다. 벌린 다음에 잘 벌려졌는지 이렇게 기계적 축을 확인을 해봅니다. 이런 얼라이먼트 로드를 사용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보비,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덜 교정이 됐으면 더 교정해주고 과하 교정이 됐으면 덜 교정해주면 예쁘게 가운데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지연나사입니다. 지연나사는 원이 1번 홀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라그 스크루, 콜티칼 스크루를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뭐 하면 안 된다라는 기술적인 이유가 되겠죠. 이거는 지연나사는 외측에 피질골에 적절한 압박을 해주는 상당히 중요한 나사가 됩니다. 요거거든요. 약간 밑쪽으로 해줘요.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스크루의 위치는 약간 이렇게 가죠. 그런데 약간 밑으로 가는 거예요. 원위부 방향으로 가서 고정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은 외측에 있는 피질골에 압박이 돼서 여기에 선이 골절선이 안 보이고 예쁘게 고정이 되는 거죠. 지연나사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로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지연나사가 위로 놓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잠김나사, 락킹 스크루로 고정하는 곳과 똑같은 곳이 뚫리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에 압박력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뚫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뚫어야 돼요. 한 구멍에서 나왔지만은 끝이 다르기 때문에 압박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밑으로 가는 것이 기술적인 테크닉이 되겠죠. 자, 온이브의 잠김나사 여기 있는 걸 우리가 요걸 빼고요. 스페이서라고 하죠. 스페이서를 제거 후 다시 잠김나사로 다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1번 홀에 있는 지연나사를 제거하고 여긴 다시 락킹 스크루 잠김나사로 고정을 해줘요.
이제 고정을 딱 해줍니다. 그 다음에 D번호로 있는 스페이서도 제거한 다음에 잠김 나사로 바꿔주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D번호 홀을 언제 하느냐, 교과서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중간에 하기도 합니다. 중간에 지연 나사를 고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정할 때 여기를 먼저 고정하고 여기 순서대로 하기도 해요. D번 이렇게 지연 나사 고정하고 그 다음에 D홀 2번, 3번, 4번을 연달아 고정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요거를 이렇게 지연 나사를 빼고 잠김 나사로 쓰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요거는 이제 숫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순서가 약간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적 축을 더 확인해 보면 좋겠죠. 한번 확인했는데 또 한번 확인하면 더블 체크가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면 예쁘게 되겠죠. 톰픽스 금속판은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스탠다드가 있고요. 보통 크기가 있고 약간 작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밀리미터 차이는 얼마 나지는 않아요. 3mm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나사의 종류가 다르다 그랬죠. 스페이서예요. 스페이서. 여기는 락킹 스크루. 길게 생겼죠. 이거는 콜티칼. 지연 나사가 됩니다. 이 유도광선이에요. 유도광선. 굵기가 좀 다르죠. 여기는 우리 잠김 나사를 쓰는 드릴비트가 되겠고, 여러 가지 드릴비트 종류가 다 있고, 이거는 길이 재는 기구가 되겠고, 이거는 잠김 나사를 쓸 때 하는 우리 슬리브가 되겠죠. 여기는 또 여러 가지 콜티칼, 여러 가지 스크루가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쓰는데 여기는 소라고 해요. 톱인데 톱의 길이가 좀 달라요. 굵기도 다르고 그래서 너무 좁은 것보다는 약간 적절하게 좀 넓은 것이 좋아요. 너무 길면 안 좋아요. 너무 길면은 혈관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가 좋아요. 최대 한 50mm 정도까지 가는 그렇게 해야만이 혈관 손상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소의 길이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되시죠? 엄청 쉬워요. 절골술. 오다리의 슬픔은 오다리만 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오다리신 분들이, 흰다리 가지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힘을 꼭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붓을 잘 받으면 꼭 좋아질 수 있어요. 다시 뛰고 야구하고 축구하고 등산도 하고 마라톤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 보고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